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양문석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해 드린 대로 딱 정확히 맞췄죠. 당선 무효형이 제가 확실하다라고 했는데 당선 무효형이 역시 선고가 됐습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부분은 새마을금고에 사기를 쳤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징역형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당선 무효형이거든요. 그래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만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고요. 벌금 150만 원이 붙었어요. 이것은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 공직선거법도 위반을 했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당선 무효형이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함으로써 당선 무효가 확실시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2심과 대법원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냥 예측된다라고 하지 않고 제가 확실하다라고 쓴 거는 이게 저의 재판에 참여해온 경험상으로 이거는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국민들 고막을 계속 힘들게 해온, 또 너무 깨깨 고함을 질러서 너무 국민들 짜증스럽게 했던 양문석 의원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규정 때문에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안에 저는 끝날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면은 그래도 좀 힘들긴 힘들어요. 고막이 워낙 그 본회의에서도 고함을 많이 질러가지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국회 하면서 제가 약간 운이 안 좋은 건지 법사위에서도 박은정 의원 옆자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막 너무 고함을 지르는 좀 스타일이고, 또 요번에 국조특위 할 때는 또 용해인 의원 옆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왼쪽 귀가 계속 힘든 상황이어서 근데 운영위원회에서는 또 양문석 의원 맞은편이 돼가지고 하여튼간 계속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필 기정 양문석 의원이 당선 무효형 돼서 모처럼 매번 우울한 소식만 있다가 국민 입장에서 저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양문석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질 논란도 많이 있었어요. 고함을 지르는 거는 상징적인 부분이고 민주파출소부터 운영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설득력도 떨어지고 논리도 없고 또 뭐든지 우기기만 하니까 이게 공직자로서, 국회의원을 떠나서 공직자로서의 품격이 너무 떨어진다, 너무 품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고요. 우리 존경하는 전통 국악인에 대해서도 비하 발언을 하는데 그 비하 발언의 수준과 수위, 말들이 너무 좀 수준이 낮아서 정말 국민들께서 양문석 의원만큼은 좀 이게 기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품성이 모자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였습니다. 사건 내용 설명드립니다. 새마을금고에 사기 대출을 받은 건데요. 결국은 대출은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담보 제공은 양문석 의원과 양문석 의원 배우자의 공동 소유가 되어 있는 아파트가 담보가 제공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첫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양문석 의원과 그 배우자가 공동으로 명의로 아파트를 샀고요. 당시 대출이 막혀 있다 보니까 이 대출을 좀 비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해서 강남 아파트를 매입을 했고요. 그 매입한 후에 너무 이자가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지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있던 고리의 대출을 대환을 한 겁니다. 기존 비싼 이자를 무는 대출을 끄고 딸 명의 대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딸 명의가 딸이 좀 어린 나이다 보니까, 젊은 나이다 보니까 담보를 아파트를 제공함으로써 약간 편법 대출을 한 것이고요. 이게 자영업자 대출을 빼먹은 격이라 비난의 가능성이 높았죠. 비난가
가능성이 높은 것이 그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결국은 실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자원하는 운전자금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대출을 받고 나면 3개월 안에 내가 이렇게 사업에 썼다는 거를 증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 사기 대출은 절대 무죄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남편과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과 그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되다 보니까 이 세 가족이 함께 새마을금고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담보권자와 대출을 받는 사람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게 사업자 대출이고 3개월 뒤에 이제 결국에는 사업에 썼다는 것을 증빙을 하라는 설명까지 다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증빙 서류를 한 몇십만 원을 주고 브로커한테 사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허위의 서류를 냈어요. 마치 이걸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실제 그 돈은 어디에 쓰였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대출금, 고리의 대출금을 갚는데 그 돈을 쓴 것이죠. 이제 재질이 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 집이 담보로 돼 있으니까 그 대출금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사기 대출이긴 했지만 대출금을 갚는 바람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제가 징역 1년 6월에서 2년 정도 사이에서 집행유예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좀 사실 어려운 예측은 아닙니다. 이게 11억의 사기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량이 되게 높아요. 징역 3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깎아줘봤자 징역 1년 6월이 최하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당선 무효가 확실시 된다라고 한 겁니다. 증거도 확실하고 법정형상 벌금형으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대출금을 다 갚은 측면이 있고 당선 무효형으로 의원직이 날아가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징역 1년 6월에 하한을 형량으로 정한 거고요. 집행유예 3년을 붙인 겁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3년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 유사한 범죄 아니더라도 뭐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징역형이 취소되게 되죠. 양문석 의원이 막 그 검찰이 기소하니까 나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막 협박 비슷하게 했는데 이 형이 확정되잖아요. 양문석 의원은 조용히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또 허위사실 유포를 하거나 남을 협박하거나 남을 겁박해서 뭔가 형사벌이 걸리면은 그것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 집행유예가 취소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꼼짝없이 징역 1년 6월을 또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2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거의 뭐 99%라고 할 수 있죠.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뭐냐? 그때 새마을금고 허위대출이 문제가 되니까 나 허위대출 받은 적 없는데?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누구나 보더라도 허위대출이고 사기대출인데 나 그냥 새마을금고가 권유해서 그냥 대출 받은 거고 정상적인 대출이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허위사실 유포가 하나 걸린 거고요. 또 강남 아파트를 매입한 게 좀 평소에 본인이 해오던 언동이랑 좀 안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어디든 사실 사적 자치의 원칙상 살 수 있는 건데 마치 평소에 얘기를 막 해오다가 강남 아파트를 대출을 풀로 끌어들여서 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좀 캥겼던 거죠. 그러니까 30억 상당의 아파트인데 그것을 한 9억 6천만 원 정도의 그 금액을 낮춰서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재산 신고를 할 때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실거래가로 한다는 거는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것이고 이거를 이 룰을 어기면은 그 액수에 따라서 당선 무효형이 될 수가 있죠. 저는 이게 벌금형이 징역 6월을 구형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조금 더 벌금형이 높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상식 의원도 얼마 전에 징역 6월을 공직선거법으로 구형을 했을 때 벌금 300만 원 정도가 선고가 나왔는데 그 절반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어요. 근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이지 않습니까? 당선 무효형은 선고됐지만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직 판결문을 입수 못했는데 재판부의 생각을 읽는다면 이게 어차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인 사기대출 범죄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사기 대출을 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고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이니까 약간 사기 대출과 연결되는 범죄라고 보고 사기 대출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하면서 이것은 벌금을 조금 낮춰준 느낌이고요. 대신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만 하더라도 당선 무효형이라는 어떤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앞에 있는 대출 사기가 없어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악의적인 재산 감축이고 허위사실 유포고 자기에 대한 네거티브를 이재명 대표처럼 잘라낸 거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이나 백현동 비리 자기랑 관련 없다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뭐 김문기 씨도 몰랐다, 국토부 협박받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문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나 사기대출 안 받았는데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당선 무효형을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선고를 한 것입니다. 양문석 의원이 되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사기대출만 있으면은요 재판을 좀 질질 끄는 게 조금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재판을 끄는 게 너무 어려워진 게 뭐냐면 이 사기대출에 함께 기소된 브로커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자백을 해요. 그러니까 대출 담당 직원, 그 다음에 브로커,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몇 명 없잖아요. 그리고 양문석 가족. 그러니까 뭔가 증인을 새로 부를 만한 증인이 정말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이 3개월까지도 저는 안 걸릴 거로 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사기 대출은 3개월에 제한이 없고 항소심을 길게 끌려면 1년도 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사건이 너무 간단해서 사건을 끌기 일단 힘들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문에라도 항소심은 무조건 3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준점은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선고일로부터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2심을 선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산이 돼서 아마 양문석 의원도 막 폐문부제처럼 집에 비워가지고 송달도 안 받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래봤자 3개월을 끌기 어려워요, 이 사건은. 그래서 최대 아주 넉넉히 잡았을 때 6개월 이내에 이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것이라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예측해 드립니다. 지금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도 했는데 저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제가 고소 고발 전에 방어랑 공격을 주로 맡았었는데요. 이 사건은 제가 고발을 주도하면서도 거의 100% 확실하다. 당선돼봤자 무효가 된다. 라고 예측을 해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양문석 의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셨나 봐요. 제가 저번에 분석했던 영상이 제 영상 중에서는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만큼 양문석 의원이 의원직이 상실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고, 국회의원이 사실 국민들의 대의기관이면서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문석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최소한의 품이나 품격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